안녕하세요. 제 몸속의 암덩어리 같은 존재들을 모두 걷어내고 힘차게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이혼녀입니다. 제 승전보를 혼자 알기에는 너무 아까워 제 사연을 써보려고 합니다. 비록 글 재주는 없지만 같이 공감해 주시고 제 앞날을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을 생각하면 이 정도면 저와 잘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남편도 저를 보고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남편의 부모님은 당시 동네에서 알 사람들은 다 아는 유명한 회사의 사장과 부사장이었습니다. 직접 회사를 세워서 규모가 커지도록 키운 만큼 당연히 많은 돈을 버는 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금전적인 부분으로 따지자면 저희 집도 전혀 꿀릴 것 하나 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아주 어렸을 적부터 아버지가 요식업으로 사업을 하셨는데 그게 대박이 터져서 살면서 한 번도 돈으로 궁하게 살아본 적은 없었습니다. 원래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들끼리 만난다고 하잖아요. 저희 부부도 그랬습니다. 저희 집이나 남편 집이나 부모님들이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절대로 너보다 못한 집이랑 결혼해서는 안 된다. 우리보다 잘난 집이랑 결혼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사는 걸 봤을 때 비등비등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야 앞으로 부부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쓸데없는 일로 부딪힐 일이 없다. 라고 하시고는 했습니다. 부모님 말씀은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 나름의 씀씀이가 있는데 만약에 너무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옷 사고 먹을 거 사는 그런 기본적인 부분에서도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런 걸 예방하라는 차원에서 말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왕 제가 좋은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굳이 저보다 못한 사람을 만나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애를 할 때도 사람의 됨됨이나 성격적인 부분보다도 그 사람이 얼마나 잘 사는지를 먼저 눈여겨보았습니다. 물론 결혼 상대가 아니기에 구체적으로 재산이 얼마며 월급이 어느 정도인지 등등 이런 것들을 낱낱이 파헤쳐 보지는 않았으나 데이트를 함에 있어서 저한테 빌붙지 않고 호텔 레스토랑 같은 곳을 가도 부담 없이 자기 몫은 자기가 낼 수 있는 사람들로만 만나서 연애를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만나게 된 것이 지금의 남편이었어요. 저는 26살부터 28살까지 2년간은 연애를 길게 쉬었습니다. 연애를 하고 싶었지만 만날 사람이 없었죠. 소개팅을 받아도 변변찮은 사람들만 나와서 성에 차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만나자니 거기서 또한 마땅한 사람이 없었어서 원치 않게 오랜 기간 솔로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평소 친하지는 않았으나 오랜만에 연락이 닿은 지인으로부터 먼저 소개팅 제의를 받게 되었고 믿져야 본전인데 하루 시간이라도 때울 겸 만나나 보자 라는 마음으로 나간 자리에 있던 것이 남편이었습니다. 첫 만남에서 상대의 인상이 꽤 좋았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며 서로에 대한 첫인상을 나누었습니다. 남편은 부모님의 회사를 물려받기 위해 경영을 공부 중이라 했고 저는 아버지의 요식업을 조금씩 배워가는 중이라고 서로의 환경에 대해 화기애애한 이야기를 나누었죠. 대화를 나누기 전부터 입고 온 옷차림 자체가 그 나이 때 다른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깔끔하고 딱 봐도 브랜드 값이 비싼 옷이라는 게 티가 나 내심집이 잘 살거나 본인이 돈을 잘 버나 보다 싶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견적이 딱 나오더라고요. 저랑 비슷한 수준이라는 게 말이죠. 이미 반쯤 확신 아닌 확신을 가진 상태에서 마지막 쐐기를 받고자 일부러 무슨 일을 하냐고 물어보니 역시나 제 생각대로 절대 못 사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남편 자체도 아주 잘생긴 얼굴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깔끔한 인상이었고 웃는 게 괜찮아서 호감형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배경까지 괜찮으니 이성적인 마음이 들지 않을 리가 없었죠. 둘이 이해관계가 맞고 마침 나이도 그리 어리지 않다 보니까 결혼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무척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직접적으로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도 서로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리러 간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시부모님도 각각 남편과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정확히는 개인보다는 집안을 많이 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를 볼 때마다 예비 시부모님은 아유 역시 가정교육을 잘 받고 자랐네. 티가 나네 티가 나. 어머 옷도 아주 고급스럽게 입고 왔구나. 백화점에서 산 옷이지? 라며 돈이나 집안 이야기들을 하곤 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결혼합니다. 저희를 아시는 모든 분들의 축복 아래에서 그 누구보다 행복한 결혼 생활의 첫걸음을 떼고자 합니다. 귀한 시간을 내셔서 저희의 시작을 응원해 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32이 되었을 때 저와 남편은 비로소 결혼을 하여 부부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연애한 지 약 3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신혼집을 어디다 차려야 할지 고민이 많았지만 마침 시부모님이 사시는 아파트에 좋은 매물이 나와 있었고 저랑 남편이 각각 회사에서 이직을 했는데
그 위치가 친정집보다는 시부모님 집에서 가까워서 겸사겸사 같은 아파트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물론 그 결정이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회사가 가까워도 솔직히 시부모님이랑 가까이서 살고 싶은 며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게다가 대부분의 시부모님들은 자식 결혼 생활에 있어서 참견이 많으시기 때문에 어쩐지 같은 아파트에서 생활하게 되면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저희만의 오붓한 시간은 보내기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불쑥 반찬을 가져다 주며 문을 열어달라고 연락을 해오셨어요. 뜻밖의 방문에 당황했지만 반찬을 가져다 주겠다는 말에 얼른 문을 열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서둘러 문을 열라며 국이 식는다고 재촉하시기 바빴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저한테 남편 챙기랍시고 요리해라, 빨래해라, 설거지해라 같은 귀찮은 집안일들을 시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결혼하자마자 집안일을 담당해줄 가정부를 고용했고 기본적으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저나 남편이 직접 손을 쓰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번처럼 시부모님이 가끔 챙겨주는 반찬이나 받는 게 전부였고 나머지는 전부 가정부가 직접 장을 봐서 요리를 해주고 기본적인 살림살이들은 다 해주었습니다. 솔직히 정말 편했습니다. 주변 친구들도 저의 결혼 생활을 무척이나 부러워했습니다. 당연히 저는 어깨가 절로 올라갈 정도로 뿌듯했죠. 하지만 이렇게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되는 행복한 결혼 생활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막을 내렸습니다. 아버지 사업이 갑작스레 부도가 났던 탓이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큰 문제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엄마에게서 아버지 사업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어도 솔직히 그렇게까지 무게감 있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쫄딱 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야 비로소 우리 집이 정말 망했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참 귀신 같게도 그 타이밍에 맞춰서 시부모님은 제게 시집살이를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몇 주에 한 번씩 저희 집에 들리는 게 다였는데 저희 집이 망하고 나서부터는 정말 하루가 멀다고 집에 와서는 저한테 왜 아직도 청소를 안 하고 있니? 너 우리 동호가 계란찜 좋아하는 거 알지? 오늘 저녁에 동호 퇴근하기 전에 계란찜이나 만들어놔라. 빨래 상태가 이게 뭐야? 제대로 개야지. 라며 정말 온갖 구박에다 참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평소에는 초인종을 누르고 제가 문을 열어줬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처음부터 띡띡 비번을 치고 들어오시더라고요. 남편에게 조심스레 묻자 아무렇지 않게 대답하더군요. 그 대답은 저를 더욱 당황하게 만들었고 사전 상의도 없었다는 사실에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한 소리 하자 불편하다는 듯 투덜대더군요. 가족끼리인데 뭐가 문제냐는 태도로 저를 몰아붙이며 말이죠. 남편과도 이 문제로 거의 일주일은 넘게 냉전을 겪었습니다. 정말 밤에 눈을 감고 자는 게 두렵더라고요. 내일은 또 무슨 일로 저를 시어머니가 들들 볶을지 몰라서요. 아무리 나쁜 말 안 들으려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도 시어머니는 아주 작은 부분에서도 트집을 잡아서 저를 혼내고는 했습니다. 게다가 몇 개월이 지난 후부터는 단순히 집안일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 아들 돈만 축 낸다는 식으로 저를 모욕하고는 했습니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마치 선심을 쓴다는 듯이 자기네들 회사에서 격리로 일해 생활비에나 보태라며 거의 반강제로 취직을 시키더라고요. 애도 없으니 일이라도 하라고요. 차라리 월급이나 제대로 줬으면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당시 시어머니 회사에 취직해서 받은 월급이 50만 원이었습니다. 직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당시 사회초년생 평균적인 월급이 못해도 100만 원 중후반대였고요. 어처구니 없는 임금이라는 건 누가 봐도 뻔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한번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반응이 가관이었어요. 시어머니에게 조심스레 월급에 대해 여쭈었지만 돌아오는 건 싸늘한 반응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치 큰 은혜라도 베푼 양 월급이 부족하다는 저의 말을 나무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반박했어요. 처음으로 대든 것 같아요. 어머님의 말이 너무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대거리를 하자 난리가 났어요. 어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바락바락 가정교육 못 받은 애처럼 대드냐면서 말이죠. 남편도 옆에서 미안해하는 기색을 보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딱히 중재를 해주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전 아무런 말도 못하고 때로는 야근까지 해가면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뭐라고 대들고 싶어도 분명히 시부모님은 사업이 부도난 저희 집안 얘기를 할 게 뻔했으니까요. 진짜 한 8년을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게다가 제가 신경 써야 할 것은 시부모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한테는 어린 여동생과 남동생이 하나씩 있었는데 시부모님은 언젠가부터 저에게 시누이, 시동생 뒤치다꺼리까지 시켰습니다. 시누이, 시동생은 전형적으로 자기 부모 돈에 취해서 사람을 돈으로만 평가하고 자기보다 못 살면 무조건 아래로 보는 날라리들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 애들이 제가 자기 오빠, 형, 아내라고 해서 제대로 대우나 해줬겠습니까? 게다가 저희 집 사업이 망한 건 시댁 식구들은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으니 더욱 더 그랬죠. 저는 오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시어머니한테 집 비밀번호를 전해들었는지 제가 잠시 나갔다 오면 그 사이에 집에 와서는 온 집안을 다 어질러 놓고 있었고 저를 무슨 식모나 가정부처럼 생각하는지 밥 차려다 달라, 책상 지저분하니 청소해달라 등등. 정말 온갖 걸 다 시켰습니다. 한참 어린 남편 형제들한테 그런 취급을 받는 건 시부모님에게 힐난받는 거랑은 다른 굴욕감이 있었습니다. 차마 집에다 이야기하지도 못했습니다. 안 그래도 사업 망한 것 때문에 부모님 둘 다 바쁜데 저까지 걱정거리를 얹어주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죽은 듯이 참고 또 참았습니다. 밤마다 눈물이 나서 남편 안 들리게 몰래 운 적도 여러 번이었어요. 힘든 것에 대해 남편과 상의를 안 해보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집이 망하고 나니 남편도 은근슬쩍 시부모님이나 시누이, 시동생이 저를 부려먹고 막대하는 게 맞는 것처럼 굴고 똑같이 저를 무시하더군요. 무슨 말만 해도 까칠하게 굴고 아예 말도 없이 외박을 하고 다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의심이었지만 정황상 바람을 피우는 게 아닐까 싶었지만 물증이 없어서 끙끙 앓기만 하는 날들이 지났습니다. 그 지옥 같은 삶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그냥 자존심 때문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라도 빨리 발을 빼고 나오는 게 맞았나 싶긴 하지만 안 그래도 저는 물론이고 저희 집까지 무시하는 사람들한테 굴하면서 도망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너무 오래 속이 썩어온 걸까요? 이상하게 건강이 너무 나빠진 것 같아서 별 생각 없이 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말기는 아니었고 초기에서 조금 진한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수술이 필요하다고 입원을 하라더군요.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벼락을 맞은 것 같았는지. 다른 병도 아니고 암입니다. 저는 제가 당장 죽을 수도 있을 것만 같다는 생각에 의사 이야기를 듣고 집에 와서 손 하나 까딱 못하고 벌벌 떨었습니다. 요새 암이야 초기는 병원 치료나 수술로 쉽게 잡을 수 있다고 하지만 어디에나 예외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열심히 살아왔을 뿐인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너무 원망스러웠고 이런 상황에서 제일 내 편이 되어줘야 할 남편도 믿을 수 없다는 현실이 무척이나 서러웠어요. 마침 그날 남편이 일찍 집에 돌아오는 날이라 남편이 오자마자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몇 기냐, 심각하냐 같은 질문을 몇 개 한 남편이 제게 초기가 지난 지 얼마 안 됐고 수술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자마자 뭐 심각한 것도 아니네 라며 신경도 안 쓰고는 씻으러 욕실에 가더군요. 그 뒷모습을 보는데 진짜 갑자기 눈물이 펑펑 나서 방으로 달려들어가서는 문을 잠고 그냥 다 들리게 엉엉 울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무런 반응 하나 없는 남편 때문에 안 그래도 아픈 몸이 더 아파지는 기분이었죠. 남편이 저 모양인데 시댁 식구들이라고 제 유방암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오히려 시부모님은 제 유방암 소식을 남편에게 전해들었는지 전화를 해서는 안 그래도 사정 별로인데 심각한 상황도 아니면 행운의 암이지 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며 수술을 앞둔 저에게 보험은 제대로 들어놨냐? 보험금 받을 생각해야지. 같은 말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제가 수술을 하는 날 딱 한 번 병원에 들리고 그 이후는 요양을 하든 치료를 하든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이쯤 되니 자존심이고 뭐고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남편과 저 사이에 아이가 없었기에 조금 더 확실하게 결단을 내릴 수 있었죠. 기본적인 치료를 모두 끝내고 저는 집에 바로 가지 않고 친정집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사업이 망하고 그동안 시댁 식구들과 남편에게 어떤 일들을 당했는지를 미주알고주알 늘어놓았습니다. 집안 망했다고 타박하는 시부모님, 자기 형제 아내인 나를 몸종 부리듯 부려먹는 시누이와 시동생, 그런 식구들 따라서 은근히 나를 무시하며 내가 수술까지 할 정도로 아팠는데도 코빼기라도 비추기는커녕 관심조차 제대로 내비치지 않는 남편. 제 이야기를 들은 엄마는 그 자리에서 꺼이꺼이 울었고 아버지는 간신히 분노를 삼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친정 부모님께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부모님이 저의 이혼 이야기를 적극 반긴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게 친정에 들렸다가 바로 집에 가서는 거실에서 팔자 좋게 늘어져 TV를 보고 있는 남편에게 바로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고요.
그리고 예상은 했지만 역시나 남편은 제가 이혼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붙잡는다거나 하다못해 이유를 묻는다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이혼 이야기를 하기를 기다렸다는 것처럼 그래, 그럼 서류 써놔라고 하고는 아무렇지 않게 마저 TV를 보았습니다. 솔직히 차라리 그때만이라도 남편이 저를 같은 인간으로서, 아내로서 대우해줬다면 저라고 해도 그렇게까지 이를 갈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절 제대로 봐주지 않는 남편의 모습에 이혼을 하면서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바로 이 집 식구들을 몽땅 망가뜨려야겠다는 거였죠. 이혼을 하고 저는 다시 꾸준히 치료를 받으며 비로소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 아버지도 사업을 다시 일으켜서 저희는 오히려 처음 남편과 결혼할 때보다도 더 부유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아마 아버지는 제가 시댁 식구들한테 당한 고난을 듣고 더욱더 열심히 일하셨을 겁니다. 아버지는 종종 술을 마시면 저를 붙잡고는 한탄처럼 혹은 넋두리처럼 저런 사과를 하다가 잠들고는 하셨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아버지 사업이 망한 것도, 제가 암에 걸린 것도, 하다못해 시댁 식구들한테 인간 같지 않은 대우를 받은 것도 그 무엇 하나 아버지 잘못은 없었는데 제가 힘든 것들이 아버지에게 짐으로 자리한 것 같았거든요. 엄마도 애써 티는 안 내려고 하는 것 같았지만 종종 저 모르게 눈물을 흘리시고는 했습니다. 남편과 남편 가족 때문에 온 가족이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결국 제게 하고 아버지는 제게 하고 싶은 건 다 하라면서 제게 무조건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아버지 도움으로 목 좋은 상가 건물 1층에 개인 카페를 차려서는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사업이 망하기 전에 워낙 커피나 디저트류를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직접 메뉴를 고안하는 것에도 관심이 있었었는데 그 당시 경험을 바탕으로 제 카페만의 특색 있는 메뉴를 개발하다 보니 SNS 등으로 입소문이 타서 손님들이 많아져 가지고 이후부터는 아버지 도움을 받지 않아도 제 힘으로 남들보다 더 잘 벌어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 삶이 안정된 순간 저는 이혼할 때부터 갈고 있던 복수의 칼날을 들이밀 시간이 왔다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계획해둔 것들을 차근차근 하나하나 터뜨렸습니다. 시부모님 회사에서 격리로 일할 때 세금이며 뭐며 돈 관련된 건 모두 제가 하다 보니까 혹시나 싶어서 일을 그만둘 때도 당시 그곳에서 일했던 자료들을 전부 개인 자료로 백업한 뒤 그만두었었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은 저에게 일을 시킬 때 최대한 세금을 안 내는 방법으로 머리를 굴려보라면서 불법적인 방법으로도 탈세를 시켰죠. 그래서 제가 가져온 자료들을 증빙자료로 하여 세무서에 탈세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탈세를 하고 있을 테니 조사라도 해봐야 한다고요. 물론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종처럼 부려먹던 시누이는 평소 SNS에 자기를 과시하는 것을 무척 좋아했는데 시누이 SNS를 확인해 보니까 무슨 잘나가는 치과의사랑 결혼을 한다면서 자기 예비 남편이 어디에서 일하는지도 다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시누이에 대해 알려줄 자료들을 정리해서 프린트해가지고는 그 치과로 찾아가서 의사본인과 만났습니다. 그리고 시누이가 과거에 3년간 머리 노랗게 물들인 양아치랑 동거를 했으며 행실을 바르게 하지 않아서 임신을 했다가 낙태를 한 사실도 알려주고 당시 남자친구가 있을 때도 다른 남자들을 만나왔기에 지금 그쪽을 만나면서도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을 확률이 높다. 믿져야 본전이니 알아보기라도 하라면서 시누이에 대한 온갖 이야기를 다 말해주었습니다. 시누이 남편이 될 뻔한 사람은 참 사람이 선량해 보이더군요. 전혀 시누이가 그런 짓을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한 얼굴로 제게 되물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해둔 자료들을 하나하나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아직 이혼을 하지 않았을 때 시누이는 제가 자기 말에 무조건 휘둘릴 사람이라고 생각했는지 멍청하게도 자기 치부가 될 만한 사실을 모두 저한테 의논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애를 지워야 하는데 낙태할 만한 병원을 알아봐 달라는 등 이번에 동거하면서 뭘 하려고 하는데 이런 건 어디서 구해야 하냐는 등 시누이 입장에서는 그냥 본인이 알아보기는 귀찮고 가족들 시키기도 애매하니 자기가 마음대로 쓰기 딱 좋은 저에게 이야기한 것이겠지만 시누이의 멍청함 덕분에 저는 시누이의 결혼을 완벽하게 망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시누이는 자기 SNS도 싹 지우고 아예 종적을 감춘 모양이었죠. 그 외에도 시어머니가 강남 하우스 도박판에 들락거리며 시아버지 몰래 현금 5억을 날려먹은 것까지 전부 까발렸습니다. 일부러 시아버지 답장도 받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제가 시아버지랑 굳이 더 연락을 할 이유도 없었으니까요. 몇 년간 벼르기만 했던 걸 실제로 행동에 옮기니 정말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고 알아보니까 시부모님 회사는 세무조사를 받고 있고 시아버지랑 시어머니는 이혼을 하지는 않았지만 사이가 남보다 못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시동생은 집에 있는 돈으로 사업을 하려다가 말아먹었다고 하고 전 남편은 이에 대한 뒷수습하느라 바쁜 모양이었습니다. 정말 앓던 이가 빠진 듯 속이 시원해서 그날 부모님한테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셋이서 거하게 저녁을 차려 먹었습니다. 이제 더 밝힐 것도 없지만 남편한테 이 모든 것이 제가 꾸민 사실이란 걸 알려주기 위해 마지막으로 문자는 남겼습니다. 당신은 내가 그냥 집망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순종하는 머저리인 줄 알았지? 내가 이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당신네 집 풍비박산나고 당신이 그 수습하느라 고생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너무 행복해서 문자 보내. 당신 앞으로 똑바로 살아. 솔직히 내가 당한 거 생각하면 이 정도로도 모자란 거 알지? 항상 지켜볼 테니까 행실 조심해야 할 거야. 지금 그때로부터 한 3달 정도 지났는데 뭐 남편이든 시댁 식구든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까? 제가 할 건 다 끝났으니 굳이 더 뭔가 알아보지는 않았어요. 그저 바랄건대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절망적인 삶을 살고 있기를 바랄 뿐이죠. 그리고 저는 지금 3살 연하의 회사원과 연애 중입니다. 제가 사장으로 있는 카페에 매일 같이 찾아오는 단골 손님이었는데 어느 날 저한테 관심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저도 나쁘지 않아서 우선 가볍게 만나보자고 하고 알콩달콩 잘 지내고 있어요. 이 남자와 결혼을 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결혼에 대한 트라우마 아닌 트라우마가 생겼다 보니까 그래도 그냥 지금은 전 남편과 지냈을 때의 고통을 잊고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만 같은 생활을 할 수 있으면 정말 죽을 때까지 행복하다고 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다들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겠네요. 세상만사 모든 일은 다 인과응보니까 다들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나쁜 일은 하지도 마시고 착하게 사시기를 바랄게요.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신 여러분들 모두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